6월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된 폭우로 인해 1998년 대홍수 악몽을 떠올리며 중국 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 피해가 한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홍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피해 중간 집계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중 27곳에 피해가 미쳤으며 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9일에는 안호이성 당국이 하류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창장의 지류인 추어강 농촌 지역의 제방을 폭파해 수위를 낮추는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1998년 대홍수 때 이래로 쓰인 적이 없었는데요. 얼마나 상황이 긴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샨시댐 붕괴설까지 제기되며 중국인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양쯔강 중상류인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협곡을 잇는 세계 최대의 댐 중 하나인 샨샤댐의 수위는 결국 최고 수위까지 10m가량 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때문에 지난달 30일 올해 처음으로 샨샤댐 방류가 시작되었는데요. 185m 높이의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장벽이 집채만한 물을 뱉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시의 주민들은 샨샤댐에 여러 번 와봤지만 강물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 호수 등은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샨샤댐의 방류로 인해 양쯔강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최고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댐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샨샤댐의 최대 저수량은 390억 톤에 달하는데요. 과거 나사는 이 정도 무게라면 지구의 자전축이 2cm가량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2008년 스촨성 대지진도 이 무게 때문이라는 이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라는 것이죠. 이번 샨샤댐 방류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4일 양쯔강이 한국의 서해 쪽으로 뿜어내는 흙탕물의 양은 초당 82,000여 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예년 평균인 48,000톤을 2배 가까이 웃도는 엄청난 수량입니다. 무려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말았죠. 수위가 높아진 양쯔강이 토해내고 있는 엄청난 양의 흙탕물은 지금도 고스란히 바다로 쏟아져 흘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쯔강의 물과 바다의 물이 섞여 만들어진 저염분수가 중국 동해안을 뒤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쯔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분석 결과 따르면 3주에서 4주 안으로 저염분수가 제주도 연안까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저염분수가 해양생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염분수는 바닷물보다 가벼워 바닷물 위에 둥둥 뜨는데요. 표면에서 햇빛을 계속 받으며 쉽게 가열되기 때문에 양식장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지난 1996년에도 제주 연안까지 저염분수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어패류와 양식장 넙지가 폐사하는 등 무려 60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제주 연안표층 수온이 1도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1996년 당시를 기억하는 어업종사 제주도민들은 벌써부터 근심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서쪽 100km 해역으로 관측 선박을 급파해 연분과 수온 변화를 조기 탐지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연분과 수온을 측정하는 탐사 로봇 웨이브 글라이더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단계 대책을 마련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부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연재해를 중국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국에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니 샨샤댐 건설에 대한 책임이 떠올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샨샤댐의 저수량은 약 390억 톤으로 우리나라 소양호의 14배에 달합니다. 워낙 거대한 공사였기에 만리장성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경우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샨샤댐은 건설 계획안이 공론화된 뒤로부터 붕괴 우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적국이 가장 먼저 샨시아댐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전문가들이 논문을 보내면서까지 건설을 말렸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댐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위험들을 감수하고 건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와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샨시아댐은 공사 시작 당시 책정한 예산의 2배 이상이 투입되었는데요. 하지만 공정에 투자된 공사비 가운데 외국에서 부실 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예산의 6분의 1 정도가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샨시아댐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댐을 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싶지만 댐이 터지는 경우 강 하류에 위치한 원전 붕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사능 피해를 피해갈 수 없겠죠. 결국 중국 정부의 무책임함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 해산물도 불법으로 다 털어가면서 흙탕물, 저염분수까지 흘려보내는 중국. 매년 봄 황사에 사시사철 미세먼지에 역대급 전염병까지 선사한 중국을 어떻게 곱게 봐줄 수 있을까요? 이번 홍수의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분별한 토지 매립과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인데요. 완벽하지 않았었던 댐 건설 과정은 여기에 더 큰 피해를 얹어주게 되었네요.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꼭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폭우가 멈추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져올 수 있는 소식클릭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